안녕하세요, 백버스입니다. 오늘은 뉴스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집값 조정 올 것이다. 그래서 주택 투자 신중해야 된다. 자, 이런 메시지를 날렸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이분이 취임하고 나서도 주택 가격, 그다음에 전세 시장은 안정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부터 올 상반기 때 계속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게 올해 주택가격 상반기에도 많이 오를 것이고 하반기에도 오를 것이다. 자, 전세 시장,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은 불안해질 것이고 안정화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임대차 시장이 또 불안해지게 되면 이게 매매가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 부동산의 이 원리,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현재 집값이 고평가되어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향후 2, 3년 뒤에는 집값 조정이 올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주택 투자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당부의 메시지 날렸지만, 사실 이분이 지금 임팩트하게 이야기한 내용과는 달리 시장에서 그냥 좀 웃으면서 많이 넘기는 것 같아요. 아, 저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어. 집값 언젠가 조정 한 번쯤은 되겠지. 자,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가벼워졌을까? 저는 그러니까 전전임 국토교통부 장관 영끌하지 말아라. 집값 곧 잡힌다. 기다려라. 지금 고평가다. 계속 그런 메시지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택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 자, 이런 메시지 굉장히 많이 날렸는데 주택 가격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고요. 자, 그리고 정책은 수없이 쏟아졌지만 시장에서는 비웃기라도 하듯이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공급이 뭐 충분했다라고 얘기를 계속했던 전전임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뭐 2, 3인, 그 다음에 이제 3, 4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이 주택, 입지라든가, 입지 많이 따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의 유형, 대체적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지금 1인 가구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지금 뭐 원룸형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조금 방 하나짜리. 자, 이런 주택들, 그러니까 비아파트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주택 숫자는 적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진짜 이 질적인 내용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고 일부 진짜 정치인들 주택 공급 충분했다.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지난 3, 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어떻게 됐죠?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뭐 도심 속에다 공급하겠다, 3기 신도시 공급하겠다, 뭐 120만원 공급하겠다, 엄청난 공급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스탠스를 변화를 주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뭐 전임 장관도, 국토교통부 장관도 LH 사태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굉장히 정책적으로 무리한 부분을 좀 추진하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가벼운 자리로 좀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이 국토부에서 이야기한 거와는 전혀 다른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전개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요분이 시장에서 누구나 얘기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지금 2, 3년 동안 그 이후에 또는 지금 현재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전세 시장, 월세 시장 안정화되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뭐 매매, 부동산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 뭐 새로운 뭐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냥 집 사지 말래요. 또 그렇다고 뭐 주택 가격이 말 그대로 뭐 저렴하진 않죠. 지금 물론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취득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뾰족한 대책은 없고, 지금 뭔가 시간이 지나가면 조정이 올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만 지금 늘어놓고 있는데, 일단 노영욱 장관은 집값 조만간 조정이 있을 것, 그래서 경고를 날리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더 오른다.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뭐 어떤 이런 수치, 이런 내용,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면서 이 국토부와 또 이제 시장의 전문가, 지금 굉장히 이 대립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7일 뉴데일리 경제가 주최한 전문가 자담회에서 참석자들은 3기 신도시 입주 전까지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빨라야 입주 시점이 되는 2026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 있다가 집값 하락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해서 정부가 편리한 대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게 되면 주택은 일단 취득하지 말라예요. 언제까지? 내년에 큰 선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까지 자유로워지고, 자,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 폭망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시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불분명한 이야기를 지금 정부에서 내놓고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든가 정부의 어느 정도 일정 기관에 속해 있는 수장이라 그러면 뭔가 근거 있는 데이터라든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가시성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부 그 전문가분들이 또 이제 그 시장을 정부가 편리한 대로 이제 바라보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게 되면, 지금 기관이라고 하죠, 기관. 예. 기관이라든가, 유명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진짜 정부 관계자, 조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면 투자고요, 다른 사람이 하면 투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번 LH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LH 사태도 이제 준 정부 기관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투자법인까지 만들어 버리고 내부의 정보를 이용해서 누구보다도 진짜 먼저 달려가서 선점하고 선매 취득해서 이제 다음 사람들한테 이제 넘기면서 큰 차익을 또 남기면서 이 시장이 파장을 일으켰고, 지금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준 이 LH 사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로 인해서 이제 물러났잖아요. 불미스럽게. 자, 근데 이게 뭐 1, 2년, 요번 10년, 최근 10년 또는 LH 기간만 과연 그랬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그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또 이런 지금 시민 단체들의 행동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무주택자, 문정권 자기들끼리 투기하면서 서민을 배신했다. 자, 이런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 1년 전에 7.10 대책 굉장히 세게 나오고 강력하게 나오면서 시장을 그냥 꽝꽝 얼려버릴 듯한 그런 진짜 규제 내용 분위기에서 발표가 됐는데, 자, 다주택자 억하게 그냥 억소리 나게 죽여버리겠다 한다더니 현실은 지나고 난 1년 지금 되돌아보게 되면 무주택자만 억소리가 났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인이라든가 다주택자들, 자, 물론 자, 여러분들 처신을 잘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처신 없이 그냥 지켜보기만 하다가 또 이제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법인까지 만들면서 다주택자, 그것도 이제 여러 채 주택을 운영하고요. 임대사업자 또 막 이렇게 이렇게 지금 세워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 정말 바보 하나 없습니다. 정말 대부분 다 똑똑하신 분들이고요. 시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빨리 선제적으로 움직이시고요. 만약에 이제 시장의 반응이, 그러니까 시장의 정부 정책에 뭔가 하나 던져놨다, 그럼 가장 빠르게 반응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사실 뭔가 위압감이라든가 위기감이라든가 주택 하락 에 대한 신호감, 자,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받았던 게 법인이라든가 또는 이 다주택자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무주택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만 지난 1년 동안 주택 가격 정말 많이 올랐죠. 2020년도에 정말 많이 올랐고요. 2021년도 상반기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억소리 난 이 무주택자들, 정부 원망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난 1년 동안 7.10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고, 그 말은 즉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책이 실패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집값도 상승을 하고 전세값도 동반 상승하는 지금 시장.
정말 불안한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이거 심각하게 드려야 돼요. 자, 710 대책 이후 주요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상승률인데요. 자, 2020년 7월에서 2021년 6월. 자, 지금 이 1년간 서울의 집값이 16.98이고요. 전세는 16.69%. 그러니까 거의 뭐 17% 가깝게 올라간 건데, 이게 뭐 단연간에 몇 년간의 그 상승률이 아니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저번 달까지의 상승률입니다. 정말 많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경기 지역은 23.28% 집값이 올랐고요. 전세값은 14.91%나 올랐습니다. 지금 이 2021년 상반기, 자, 6월까지만 하더라도요, 정말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아파트만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국에 지금 8.32% 6개월 동안 8% 이상 올랐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6.7%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올라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강북구의 노원구인데요. 자, 올 6개월 동안, 지금 6개월 동안 11%가 올라갔습니다. 11%. 예, 6개월 동안. 자, 그리고 또 이제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9.58, 거의 반올림하면 10% 이상 올라갔고요. 지금 경기도 한번 볼까요, 경기도? 야, 경기도 보면은 진짜 정말 끝장납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 15%가 올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성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8.53%? 예, 6개월 동안 올라간 게 이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에 정말 많이 올라갔었죠. 자, 일단 지금 올해 들어서서는 그 상승세가 조금 줄어들고 있고, 또 이제 하락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성남도 정말 많이 올랐죠. 자,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올랐는데, 자, 덕양구 같은 경우는 20.37%, 이게 6개월간의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안산도 17% 이상, 17.8, 뭐 18%에 가깝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시흥시 같은 경우는 21.5%. 자,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이 시흥시예요. 이 시흥시 21.5% 올라갔고요. 자, 동두천도 저 꼭대기 있잖아요. 동두천도 20. 그러니까 16%, 그래서 20%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지난,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의 상승세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이 무주택자냐 또는 주택을 그래도 하나라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난 6개월 사이에도 굉장히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게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으로 가게 되면 진짜 양극화예요, 지금 현재. 소득은 늘지 않고 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금의 시장. 자, 그런데 이제 주택 가격은 지금 레버리지를 이용하거나 뭔가 대출 상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쪽으로 좀 편중돼서 이렇게 뭔가 움직이시는 이런 분들하고요. 또 이제 뭐 근로소득이라든가 내가 그래도 사업으로 뭔가 해서 좀 뭔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자산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사람들과 굉장히 지금 이 시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향후 지금 2, 3년 동안, 그러니까 2, 3년 안에, 그러니까 뭔가 주택 가격은 계속 불안할 거고, 2, 3년 이후에는 주택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다. 조정기가 올 수 있다. 그 책임은 누구야? 너라는 거. 예, 당신이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한 건 이 신중하게 투자해야 되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일부 많이 올라간 지역이라든가 또는 뭐 폭등한 지역을,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품이라고 생각되는 지역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자, 그런 지역이나 물건들을 좀 피한 진짜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 취득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염려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랬을 때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3, 4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뭐 폭망해가지고 이게 1억 갔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뭐 상고, 하고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상반기에도 많이 오를 거고 하반기에도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데이터만 보시면은 많이 올라가는 건 모습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상도 지금 경기도에서 뭐 안산이라든가 시흥시라든가 지난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한 1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뭐 이런 지역들 정말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뭐 수원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고양시라든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동산 하나만큼은 시장의 흐름을 이해해 가면서,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그래도 뭔가 주택을 사고 팔아야 된다라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자, 하여튼 지금도 자, 하반기에는 어찌됐든 저는 가격은 상승된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거 다 열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 요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서울 시내 아파트 전월세 거래 비중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전세는 감소하고 있고요. 월세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도 몇 차례 얘기를 드렸지만 일단 세금과도 굉장히 관련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임대차법, 자, 임대차법으로 인한 자, 물량 부족,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금이라는 게 늘어나게 되면 이 세입자한테 전가되는 현상, 뭐 경제학 적인 그 원론 책자에도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뭐 세금이 당연히 늘어나면 누군가한테 받아낼 수 있다. 그럼 받아가지고 지불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그 기본적인 심리 아닐까요? 자,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전세 보증금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반전세라 그러죠. 그래서 일부는 보증금을 받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올라간 보증금 차익만큼은 자, 월세로 받는 이 반전세 형식의 이 물건들이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순수 전세 물건은 줄어들고, 자, 이 월세를 받는 이런 임대차 물건들이 지금 계약 체결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생활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소비 능력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정부에서 이렇게 소비 여력을 주택에다가 다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쏟아내게 되면 소비 여력이 늘어나겠습니까? 소비 여력 안 늘어납니다. 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이게 엮여 있고 뭐 줄기줄기 섞여 있는데, 자, 하여튼 모든 게 다 꼬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적으로 저는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세금적인 부분이라든가 규제는 정말 전부 다 되돌릴 수는 없어도 진짜 그와 근접한 그레이트 리스에 최대한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뭔가 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작년 7.10 대책 이후에 지금 뭔가 이 개인이나 이 법인, 그래서 이제 두 채 이상, 집합건물 두 채 이상 소유한 개인 법인의 수를 보니까 지금 개인도 늘어났고요.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도 줄지는 않고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기사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뭔가 대책이 나왔는데 뭔가 대책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하기는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거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언젠가는 당연히 하락 오겠죠. 하여튼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는다. 자, 이러니까 누가 부동산 정책을 또 신뢰를 할 거며, 오히려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전임 장관이나 전임 장관, 현임 장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지금 양치기 소년처럼 뭔가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투자만큼은, 내 집 마련만큼은 정말 큰 자산, 큰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신중하셔야 되고,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걸 떠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떠나서 진짜 그 고평가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진짜 거품 지역이 상당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거품 지역에 이제 거품 물건까지 여러분들께서 자, 접하고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분명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향후 2, 3년 뒤일지 뭐 내년일지 아니면 5년 뒤일지 정확하게 언제 하락할지 상승할지 우리가 다시금 상승할지는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 언젠가는 하락하겠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자산상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에서 진짜 비싸다, 많이 올랐다.
고평가다라고 할 때마다 계속 가격은 올라왔는데 지금 2021년만큼은요 좀 많이 올라간 지역을 떠나서 거품이라는 표현을 제가 잘 쓰지는 않았는데 거품이라는 표현이 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한 건 주택을 취득할 때 좀 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 그 무주택자라 그러면 일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노려보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내에 그 민간 분양이든 공공 분양이든 좀 분양 물량이 있다 그러면 일단 분양 쪽에 좀 도전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주택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지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선호를 하는 주택 유형, 그 중에서도 좀 그래도 가격이 좀 들어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좀 저평가 지역이나 저평가 물건을 발굴해야 됩니다. 발굴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누가 해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관심을 갖고 흐름을 이해해가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뭐 인생 뭐 살아가면서 한 번 주택 사고 말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한 번쯤은 취득하고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갈 텐데요. 일단 꾸준하게 관심 갖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